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시장에 대해서는 그리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장 초반에 조금 밀려내렸던 지수가 지금은 상승 반전을 해주는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고요. 그 대신에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라는 점, 이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좀 상승하기는 힘들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라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될 겁니다. 그 방향성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화 상담이 있는데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문자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꼭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cntv.co.kr 이쪽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종목 상담 신청 배너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나오는데요. 그곳에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셔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대환유화예요. 56,000원에 15%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화학 섹터 중에 제일 그래도 양호한 그런 종목이 아마도 대한유화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37,000원권역대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마디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디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마디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주가에 대한 추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상승 추세대를 잠깐 이탈을 해놓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한유화가 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에틸렌 부분들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에틸렌 가격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승에 대한 주요 원인이다. 즉 수익에 대한 개선 부분들 때문에 일단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수급이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는 약간의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지만 대한유화는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71,000원대, 이 71,000원짜리대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격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지금 현재 박스권역으로 좀 진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이제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6,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7만원 정도를 러프하게 7만원 정도를 기준 라인으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15% 비중이면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7만원 정도까지 만약에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한 번쯤 거기서 잘라내주는 그런 방법을 구사를 하시든가 아니면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반등 시에 매도 포인트를 한번 잡아주고 다시 재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78,000원대, 77,000원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대가 나와주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약 한 7만원 자리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유니크예요. 4,6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유니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섹터죠. 자동차 부품 섹터고요. 작년 9월부터 GM에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로컬 업체들에게도 수주가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는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으로 이 가스 쪽에 이 가스 제어 밸브 이쪽 부분들로 사업을 좀 진출을 해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일러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다른 자동차 섹터와는 좀 다르게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가 꾸준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고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겁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에 대한 되돌림 자리대가 나온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자, 절반에 되돌림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4,600원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한 4,200원 정도 자리대, 이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승 추세 때 하단권역이기 때문에 4,200원 정도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를 보게 되면 전고점 자리대 일단 5,000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좀 놓고 대응을 하게 되면 적당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젠백스예요. 13,35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젠백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과거에 이 젠백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밀리지가 않았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지금 최장암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로 인해서 끝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밀려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이 박스권역의 흐름이 나왔다가 최장암에 대한 부분들, 실패나 이런 분들 얘기를 하면서 급락을 했었고요.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박스권역을 이탈하게 되면 이 폭만큼 밀린다라는 부분들을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대에 바닥권역이 좀 형성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가 13,350원이세요. 13,35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 지금 현재 횡보를 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우선 61선에 대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4,400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기관, 이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종목이 아니라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움직임은 좀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익권역이시니까 큰 10%가 넘는단 말이에요. 40%시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만 한 17,000원 정도 때까지 추가적인 상승 한번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잠시 멈추고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31만 원이고요. 한 네. 30불 됩니다. 30%요? 네. LG화학을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네, 여유 있게 봤죠. 네? 네. 여유 있게 봤죠. 아, 여유 있게 보셨어요? 장기적으로? 네. 근데 어떤 부분들이 걱정이 되세요? 아니, 글쎄 이게 조금 11월 그때 매수를 했는데. 네네. 1사분기까지. 네. 이게 지금 30만 원이니까 얼마까지 갈 것이며. 네. 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오르면은 매도를 그러니까 이게 31만까지는 그렇고 중간에 매도를 조금 물량을 줄이려 하면은 네. 얼마까지 보고 줄여야 되는. 자, 혹시 서울경제TV 방송 자주 보세요? 예, 항상 봅니다. 네, 그럼 혹시 제가 출연하는 방송도 보시나요? 이거 말고? 못 보셨죠? 네, 봅니다.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네. 말씀드리는 거는 네. 작년 말부터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 대형 종목군들, 대형주들은 한 번쯤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거든요. 아,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수가 지금 이제 못 갑니다. 왜 못 가냐면 실적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은 잘 가죠. 실적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실적이 좋아야지만 상승을 할 수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하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대부분 다 대형 섹터들은. 그거는 실적이라는 거는 1월 달에 요번에 와서 그러지 12월 그러니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송에서 네. 이게 계속 실적이 좋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LG화학이 길게 보면 좋아요. 길게 보면 좋은데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들이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 밀리니까 불안하신 마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상반기 정도 때까지는 크게 이 상승을 하거나 그런 흐름들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별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LG화학의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 주가가 23만원대부터 32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최근 작년 11월 달에 형성됐던 저점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 이 몇 거래일 전에 생겼던 약 26만 5천원 자리대 있죠? 요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아마 25만원 자리대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거예요. 25만원 정도 때까지는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한 번쯤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25만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냐면 이 하락에 대한 절반의 되돌림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그 자리대가 약 29만 5천원 정도, 29만원에서 29만 5천원 정도 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LG화학을 좀 장기적으로 보셨다라면 굳이 일봉을 보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 주가는 이미 많이 빠진 만큼 빠졌죠. 빠졌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에요. 그 구간들이기 때문에 성장을 예상을 한다거나 하게 된다라면 보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 뭐 2차 전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LG화학은 충분히 상승할 그럴 동력은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장기적으로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5만원짜리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것까지는 자꾸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 네. 네. 이게, 26만원. 그리고 반등은 네. 29만원짜리 때까지 일단 반등을 보세요. 글쎄요, 제가 아마도 29만원 정도에서 한번 매도를 할까 생각을 중인데, 그거를 기간을 대충 어느 정도까지 보면 될까요?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2차 전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로 좀 작용을 하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한 3월달 정도, 4월달 정도 요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상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현이에요, 대현. 2,35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대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현을 보게 되면, 대현이 꾸준하게 상승을 했어요.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다가 최근에 저점을 좀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조금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2,050원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조금 더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종목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좀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한 2,200원 정도 때까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2,050원짜리 때가 이탈하게 된다면 아마도 2,000원은 깨질 겁니다. 한 1,900원 정도 때까지 추가적으로 좀 밀릴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내수 섹터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도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상승에 대해서 좀 억누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에 대한 매수, 이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저점이 이탈하게 된다면 2,000원이 깨질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60과 121선이 데드크로스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분석, 기술적 반등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한 2,200원대 이 자리대가 좀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이닉스예요. 하이넥스네요. 하이넥스라는 종목이 있었나요? 전 처음 보는데 5,91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 좀 보게 되면 하이소닉인 것 같습니다. 자, 하이소닉인데 하이소닉이 5,910원이에요. 문자를 좀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하이소닉을 보게 되면 5,91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5,91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죠.
과거의 흐름들 쭉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좀 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자, 추세가 꺾여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 또한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그죠? 전형적인 하락 추세예요.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 자리대에서. 이 자리대에서 하셨어야 되는데 이 자리대를 놓쳤습니다. 우선적으로는 5,91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30%란 말이에요. 반등이 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밀릴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밀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좀 해놓고 다른 종목군들을 좀 갈아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자리대에서 좀 리스크 관리 좀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61선이 저항대입니다. 61선이 저항대이기 때문에 반등은 약 한 5,100원 요 정도까지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325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한국콜마 한번 볼게요. 한국콜마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만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기간 동안이 좀 소요가 됐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32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가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부분들은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죠. 21선 일단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21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장대 양봉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걸 넘어서게 된다라면 약 한 31,000원대까지 목표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31,000원 정도대까지 일단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약 21선 자리대입니다. 약 한 28,700원 요 정도. 이 정도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소리바다입니다. 자, 소리바다를 3,59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소리바다 한번 볼게요. 자, 소리바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3,590원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3,59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니까 갑작스럽게 분봉해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악재거리가 무엇이 있는가, 호재거리가 무엇이 있는가 이 부분들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악재거리를 보면 아직까지는 악재로 나올 만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호재거리를 좀 보게 된다면 변호인에 대한 부분들 1,000만 명이 돌파를 했단 말이죠. 자회사가 변호에 대한 투자를 했죠. 이게 호재거리고 두 번째는 삼성과 소리바다가 연계를 했죠. 사업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난다면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최근에 오늘 형성돼 있던 저점이 약 3,200원짜리 때네요. 그죠? 근데 고점이 나왔었죠. 고점이 나와주고 나서 저점이 나왔단 말이죠. 이 폭만큼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금일 이 저점을 깨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 폭만큼 밀립니다. 이 폭만큼 밀리는데 이 자리대까지 밀렸습니다. 일단 그죠? 이 자리대까지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절반의 되돌림이 나올 겁니다. 즉 약 매수가 3,5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없다라면 한 번쯤은 때려주세요. 한 번쯤은 때려놓고 다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여유있게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봐도 되는데 일단은 비중이 20% 정도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 대신에 기본적인 자율반등은 매수가 부분까지는 반등이 나온다. 이 부분들까지 놓고 그 자리대가 왔을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가 늘어나지 않는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자. 이해가 안 되면 이 자리대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롯데푸드예요. 롯데푸드가 72만 5천원이네요. 80%. 야, 80%면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많이 하셨는데
자, 72만 5천원 자리대입니다. 72만 5천원이면 요 자리대죠? 여기. 거의 하단권역에 좀 매수를 하셨네요. 자,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하락을 하고 나서 그리고 박스권역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 반등 시도가 나와주는 모습들이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여기서 박스권역의 모습들로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걸 넘어가게 되면 요 폭만큼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아시죠? 그러면 요 자리대가 목표치가 되겠죠. 목표치가 왔습니다. 목표치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단기 매도죠. 단기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 종목 좀 확대해서 보면 목표치가 채워지고 난 이후에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박스권역입니다. 그죠? 만약에 60일 자리대죠. 이 60일 자리대 69만원대 요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아마 추가적으로 더 밀릴 겁니다. 어디까지 밀리느냐? 그 자리대는 약 67만원 자리대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게 보시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수 섹터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조금 둔감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냥 단기적으로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된다. 박스권 하단은 69만원대 69만원, 70만원, 그리고 상단권역은 약 한 75만원, 요 정도로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는요, 종목 장세가 지속된답니다. 당분간 종목 장세는 좀 지속이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다소 좀 지수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부분도 복병이다. 뿐만 아니라 2월 달에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종목 장세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제가 투자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평일날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1월 22일 날 오후 7시에 진행을 합니다. 평일날 진행을 하니까 퇴근길에 잠깐 들리셔도 참 좋은 부분들입니다. 장소는요,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거면 이수역 7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50m 정도만 올라가시면 바로 HMC 투자증권이 있습니다. 사당지점 4층에 있으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아마도 오시게 되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법부터 종목 얘기까지 많이 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투자라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전화는요 1577-7451로 전화를 해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